네, 주말을 앞두고 해외 증시 쪽에서 또 여러 가지 재료들이 쏟아졌습니다. 뉴욕과 유럽장을 움직였던 뉴스들을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이투데이 민태성 부장과 함께합니다. 부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뉴스 헤드라인 중요한 거 먼저 정리해 주시죠. 네, 오늘 주요 지수가 내림세로 장을 마감했습니다. 어닝 시즌이 본격화하고 있고 업종 대표 기업들의 실적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요. 오늘은 구글의 실적이 기대에 미치지 못하면서 시장 전반에 실망감을 안겨줬습니다. 미국의 지수는 전반적으로 좋았습니다. 지표가 좋았는데 특히 제조업 지표가 예상보다 호전됐다는 소식이 잇따라서 들리고 있고요. 특허 전쟁과 관련해서는 코오롱에 대해서 미국에서 대배심이 기소한 것으로 전해지기도 했습니다. 오늘 EU 정상회의가 시작이 됐는데요. 메르켈 독일 총리는 금융거래세를 활용해서 펀드를 조성하는 방안을 거론했습니다. 네, 먼저 뉴욕장의 나흘 만의 조정이었습니다. 구글 쇼크가 있었죠. 상당히 좀 체면을 구긴 하루였습니다. 내용 전해주시죠. 네, 오늘 구글이 장중에 실적을 공개했습니다. 당초 마감 후에 실적이 나올 예정이었는데요. 3분기 주당 순이익은 9.03달러를 기록을 해서 전망치인 10.65달러에는 미치지 못했다라고 구글은 밝혔습니다. 같은 기간 매출은 113억 3천만 달러를 기록을 해서 역시 예상치인 118억 3천만 달러에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나는데요. 오늘 당초 실적 예상보다 좀 빠르게 나온 것은 실적 관련 문서업체인 아르아르 도널리의 실수로 발표가 빨라진 것으로 전해지기도 했습니다. 오늘 같은 소식이 전해진 이후에 구글의 주가는 급락세를 면치 못했습니다. 8% 가까이 빠지면서 장을 마감했습니다. 네, 좀 무난하던 실적 시즌에 지금 구글이 좀 충격을 안겨줬습니다. 다른 기업들 좀 발표한 기업들 좀 괜찮았나요? 또 내용 전해주시죠. 네, 그 밖에 업종 대표 기업 중에서는 세계 최대 담배업체인 필립 모리스가 실적을 내놨습니다. 역시 기대에는 미치지 못했는데요. 3분기 순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6% 이상 감소했다라고 발표했습니다. 22억 3천만 달러를 기록했는데 특별 항목을 제외할 경우에는 1.38달러의 주당 순이익을 기록했다라고 필립 모리스는 밝혔고요. 이니 예상치인 1.39달러에 미치지 못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미국 최대 이동통신업체인 버라이즌 와이어리스 역시 실적을 공개했습니다. 분기 순이익이 전년 대비 21% 증가했다라고 설명했는데요. 매출이 4% 늘었습니다. 그럼 3분기 아이폰 5의 판매가 65만 1000대에 그친 것으로 전해지면서 시장의 실망감이 좀 커지기도 했습니다. 당초 전문가들은 100만 대 이상의 아이폰 5를 판매할 것으로 전망을 하기도 했었는데요. 그럼 버라이즌의 주가는 2.5% 오르면서 장을 마감했습니다. 네, 이번 실적 시즌의 기술주의 좀 성적이 부진한 것 같은데요. 잘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나왔던 좀 지표도 혼조 양상이었죠. 제조업 지표는 일단 좀 괜찮았던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최근 지표의 흐름을 살펴보면 제조업 업황의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는 점을 알 수가 있는데요. 오늘 필라델피아 연방은행은 10월 제조업 지수를 공개했습니다. 5.7을 기록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전월의 마이너스 1.9는 물론이고 예상치인 1을 모두 상회하는 수치가 되겠는데요. 이 지수는 0을 기준으로 해서 0 이상을 기록하게 되면 업황이 확장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또 그 밖에 경기 상황을 내다볼 수 있는 경기 선행지수도 나왔는데 컨퍼런스 보드는 9월 경기 선행지수가 전달 대비 0.6% 올랐다라고 발표했습니다. 예상치가 0.2%였는데 예상보다 상승폭이 한 3배 정도 늘었습니다. 지난 2월 이후에 가장 큰 상승폭이 되겠고요. 주택시장이라든가 증시 호조세가 소비자들의 기대치를 높이고 있다라고 전문가들은 평가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도 주간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나오는 날이죠. 지난주와는 또 상당히 좀 변동성이 있는 것 같던데요. 네, 그렇습니다. 네. 노동부가 주간 지표죠. 주간 신규 실업수당 신청 건수를 공개했습니다. 예상보다 지표는 좋지가 않았습니다. 노동부에 따르면 지난주에 4만 6천 건 증가해서 38만 8천 건을 기록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전망치가 36만 5천 건이었는데 예상보다 좋지가 않았고요. 전주의 수치 역시 기존의 33만 9천 건에서 34만 2천 건으로 상향 조정됐습니다. 제프레스 그룹은 오늘 지표 발표 이후에도 일단은 긍정적인 전망을 계속해서 유지하고 있는데요. 미국의 고용시장이 점진적으로 향상되고 있고 경제도 회복세를 이어가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네, 특허 전쟁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또 다른 얘기가 있더라고요. 코오롱이 미국에서 기소를 당했다는데 이거 어떤 내용인가요? 네, 코오롱 인더스트리가 미국 대배심으로부터 기소를 당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뒷폰의 영업 비밀을 훔쳤다는 것이 바로 기소 이유가 되겠는데요. 버지니아주 동부지방 법원 대배심은 코오롱이 뒷폰의 캐빌라 섬유와 관련된 영업 비밀을 전직 직원을 고용해서 훔쳤다라고 기소 이유를 밝혔습니다. 코오롱과 5명의 임원이 기소 대상이 됐고요. 기소장은 지난 8월 21일 제출된 것으로 알려지기도 했습니다. 앞서서 지난해 리치몬드 연방법원은 코오롱에 대해서 뒷폰에 9억 2천만 달러를 배상해라라는 판결을 내린 바 있습니다.
네, 현재 유럽에서는 정상회담이 진행이 되고 있죠. 현재 나오고 있는 얘기 중에 하나가 금융거래소를 통해서 펀드를 조성하자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부터 이틀 동안 일종으로 유럽 정상들의 회담이 시작이 됐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가 금융거래소를 이용한 펀드를 활용하자라는 발언을 내놔서 주목을 끌고 있는데요. 메르켈 총리는 이후 정상회담에 앞서서 의회에서 연설을 가졌는데 시간과 프로젝트에 제한을 두고 펀드를 운용해야 된다라는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모든 회원국들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기회를 줘야 된다라고 메르켈 총리는 강조했고요. 현재 유로존에선 11개 국가가 금융거래세 도입에 찬성한 상태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뉴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뉴욕과 유럽장 조금 더 자세하게 들어가 보겠습니다. 업종과 종목별 흐름 짚어보고 상품시장의 마감 동향까지 함께 정리해 보겠습니다. 김민지 기자입니다.